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용관계법규 제7장 고용보험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415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고용보험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예, 여러분들 실업급여 있죠. 실업급여,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컴퓨터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학원을 가서 공부한다 그러면 뭐가 있나요? 예, 그 내일 배움 카드라든가 직업능력 개발 계좌제 카드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고용보험에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한다 해서 실업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고용이 좀 잘 돼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지원책을 피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한다. 지금 고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한 기능들을 강화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게 실업급여입니다. 아시겠죠?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법에 나오는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피보험자, 예,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자를 얘기하는 거, 보험회사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자는 참 죄송해요,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보험자는 그 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람, 회사가 되겠죠. 보통 고용보험은. 그 다음에 피보험자는 그 보험과 관련된 혜택이 발생했을 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 그래서 뭐 어떤 법에 의해서 그런 것까지는 뭐 자세히 알지 못하더라도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하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여러분들 이제는 그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이 되신다는 건 아시죠? 그래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피보험자로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 보험자 하면 일반적으로는 회사고 그다음에 피보험자 하면 그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계약하지만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라는 거죠. 근데 자영업자는 본인이 가입하면서 본인이 혜택을 보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자일 수 있으면서 피보험자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직. 여러분들이 이직이라 하면 직장을 옮겨가는 것을 얘기하는 보통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죠? 근데 고용보험에서는 그 회사에서 고용 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이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해고당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직이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해서 고용관계가 끝나는 걸 이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해서 제가 노동시장론이나 직업정보론 얘기하면서 인구 트리 말씀드리면서 몇 번씩 말씀드렸던 게 조금 고급지게 뭐 백주부처럼 고급지게 얘기한다면 구직 단념자와 실업자는 다르다. 예. 구직 단념자를 어떻게 얘기한다? 백수다. 예, 그죠? 예, 백수와 실업자는 다른 겁니다. 구직 단념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단념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의 의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실업자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야. 구직 활동을 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걸 실업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을 인정하는 것은 뭐냐?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은 실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구직 활동을 하는데도
취업이 안 되는 사람만을 실업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실업급여라는 걸 타보신 분이 계시다면 잘 아실 거예요. 실업급여 타라, 실업급여 이제 신청 가죠. 신청 처음에 이제 가서 그러면 뭐 2주 뒤에 오세요. 혹은 뭐 3주 뒤에 오세요. 혹은 뭐 4주 뒤에 오세요. 상관없어요. 1주에서 4주 사이에 어떠한 기간에 오라고 상관없어요. 가면 뭐예요? 선생님 구직 활동 하셨나요? 네. 이 구직 활동을 했었어야 실업급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업의 인정이라는 거죠. 그냥 집에서 마냥 놀고 있었는데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실업의 인정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보통 왜 보수를 따지냐면 실업급여를 산정하기 위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받게 된 급여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를 여기서는 보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비과세 소득은 회사에서 어떤 것들을 비과세를 하냐면 식대 보조 한 1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교통비 보조해가지고 뭐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 20만 원 정도, 그래서 보통 한 30만 원 정도를 비과세로 좀 잡아주는 경우가 있죠. 자, 다음은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을 1개월 미만 체결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정규직 근로자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 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나온 겁니다. 다음은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예, 이거 제가 직업정보론 할 때 한 번쯤은 했었는데 과목이 다르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사업은 첫 번째가 교재 나오는 대로 순서를 해볼게요. 그러면 고용안정사업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세 번째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실업급여죠. 다음에 네 번째가 모성보호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 모성보호사업은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로 나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용안정사업은 뭐예요? 그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혹은 취업이 참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해줬을 때 아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고마워, 근로자 채용해줘서 혹은 해고시켜주잖아 고마워 해서 지원금 주는 활동들이 고용안정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저녁이나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내가 학원 가서 뭔가를 좀 배우겠다, 자격증을 좀 따겠다 이래서 학원 다니거나 이럴 때 국가에서 뭔가 카드를 발급해줘요. 내일 배운 카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카드를 가지고 학원에나 이런 데 가서 본인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 이런 것들이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실업급여 잘 아시죠?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성보호사업, 출산 전후 휴가를 실시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부족해지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좀 맞춰줍니다. 그게 출산 전후 휴가 급여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은 회사 입장에서는 무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육아휴직을 실시하면 그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푼도 없이 그냥 집에서 쉬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게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크게는 4개, 조금 세분해서 해보면 5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5개. 실업급여라고 그랬네요. 예, 실업급여가 아니고 고용보험 사업이죠. 고용보험 사업. 예, 죄송합니다. 예, 고용보험 사업에는 이렇게 작게 본다면 4가지, 크게 본다면 5가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이런 고용보험을 주요 사항들을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이제 어떤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고용보험위원회는 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고용보험위원회라는 게 있고, 그러면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어떤 것들을 심사를 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보험제도, 고용보험이죠. 고용보험제도 제도 자체와 그 다음에 그런 보험사업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보험료 징수에 관한 것들, 보험료율 결정이라든가. 여러분들 고용보험료율이 매년 조금씩 변화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죠? 물론 안 변하는 해도 있지만 거의 매년 조금씩 변하죠. 그러한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게 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사업 평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고용보험기금, 그런 기금에 대해서 운영이나 어떤 그런 결과에 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그 외에 고용보험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용보험위원회는 위원장이 노동부 차관이에요. 그 다음에 20명 이내에 위원을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원으로는 주로 우리 교재 하단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를 대표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네 가지 계층에서 참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비슷해진가요? 고용정책기본법에 나왔던 고용정책 심의회의, 그죠? 심의회의. 이건 위원장이 누구였나요? 그거는 저거는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이고요. 위원은 누가 참여한다?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들, 그 다음에 노와 사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노동문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추천된 자,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랬죠. 그거 하나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 고용보험법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냐 해서 417페이지에 나오는 것들. 자,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대요.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하는 데라면 모두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죠? 뭐 자영업자는 본인이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 나름대로입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그러나 적용이 제외되는 것들이 있다. 네, 다음은 우리 교재 417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적용 범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적용.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뭐든지 적용하라는 거죠. 그러나 적용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그 적용 제외되는 게 산업이 있는가 하면 근로자가 있어요. 그래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처럼 농림화업 쪽에서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림어업 쪽에서 법인이 아니면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사업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인데, 공사. 어떤 공사냐? 그래서 총 공사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이거나 혹은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의 대수선 공사. 100제곱미터일 경우에는 건축, 20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대수선. 여러분들 리모델링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대수선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 100제곱미터면 굉장히 작은 겁니다. 한 30평 정도 나오려나요? 33평 정도? 뭐 이 정도. 채 35평이 안 나오는, 한 34평 정도 되는, 뭐 집을 하나 짓는다.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200제곱미터는 한 67평 정도의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아파트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한 동 정도가 되는 거죠. 한 동 정도. 아니, 한 호수.
그죠? 예, 아파트 한 동도 아니고 한 개 호실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공사. 이러한 공사들에서는 고용보험을 안 들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사 서비스업이다. 예, 여러분들 그 자가용 운전사라든가 혹은 가정부라든가 혹은 뭐 정원 관리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사 서비스업에 속하는 가사 사용인에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런 분들도 고용보험 적용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적용 제외 근로자가 있다. 첫 번째는 만 65세 이후에 채용되거나 혹은 창업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전에 채용이 돼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거냐? 그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만 64세에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용보험을 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럼 계속 드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내가 67세에 회사로부터 뭐 해고를 당했다. 그럼 실업급여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65세 이전에 들어가 있는 건 상관없어요. 그 이후에 창업하거나 채용됐을 경우엔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 65세는 그래서 실업급여는 안 되는데, 그래서 실업급여는 안 돼요. 실업급여는 안 되지만 만 65세 이후에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 처음에 얘기했던 그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은 이건 돼요. 65세 이후라도 고용보험이 되는 회사에 들어가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소정 근로시간이 주에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사람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주일에 2시간씩 6일을 한다. 그러면 주에 12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고용보험 안 들어줘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마지막으로 별정 우체국 직원이거나 외국인 일부. 외국인의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도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요 세 개 계층은 왜 못 드는 거냐, 고용보험을. 이 사람들은 별도의 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공무원 연금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에 의해서라죠. 연금 있고. 이 사람들도 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별정 우체국 직원 연금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연금을 받으면 되는 거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고용보험 자체를 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궁금한 거 하나. 나는 정식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 공무원이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 혹시 있습니다. 오프 강의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들고 싶으면 들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들을 수 있어요. 그 기관장한테 예를 들어서 뭐 동사무소 동장 혹은 뭐 구청의 구청장 이런 기관장 혹은 자기 상관한테 나 고용보험 들어주세요 하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피보험자 관리. 다음 장 넘어갑니다. 지금 요거 지금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있죠. 산업도 있고 두 번째 나왔던 적용 제외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고용보험법에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시험입니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덜한데고요. 여기 적용 제외됐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8페이지 피보험자의 관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하신다면
입사일이 취득일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그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그 다음에 상실은 뭐겠어요? 그 회사를 퇴사한 날짜로 보겠죠. 그죠?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경우, 그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닐 경우에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 취득일 하면 첫 번째 이제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된 경우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럴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어떤 사람은 이제 주에 14시간만 일하기로 계약을 했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는 회사지만 이 근로자는 고용보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주당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들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고용보험에.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입사했지만 들지를 않았었어. 그러다가 6개월 정도 근무하다 보니까 이 사람 너무 일을 잘해. 또 성과도 잘 내. 그러니까 사장이 당신은 이제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으로 채용하고 싶다. 언제부터? 7월 1일부터. 그럼 어떻게 돼? 이때까지는 고용보험이 필요 없었던 거죠. 근데 이때는 필요해진 거죠. 적용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들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나오는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보험료 승수법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가사 서비스업이든 뭐 농림어업 중에서 4인 이하였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던 회사예요. 이걸로 봅시다. 4인 이하였든. 근데 어느 순간에 10명이 됐어. 농림어업 법인이면서 상시근로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는 2010년 1월 1일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2011년 1월 1일에 가니까 이제 10명이 돼가지고 가입하게 되는 거야. 회사 자체가 고용보험 가입하는 거죠. 그러면 그 근로자들도 이때까지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었지만 이때부터는 가입되게 되는 거죠. 왜? 회사가 가입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는 본인이 취득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조금 좀 빠져있는 것들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취득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경우는 뭐라? 입사한 날이 되겠죠. 입사한 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외자가 적용을 받게 된 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가 보험관계 성립된 날. 네, 이렇게 취득에 관한 것들이 있다면 상실은 뭘까요? 퇴사한 날이겠죠. 퇴사한 날. 그죠?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적용받게 된 근로자가 적용 제외되는 날도 있었겠죠. 그죠? 주 40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 업무가 이제 하루에 8시간 할 필요가 없어. 3시간만 하면 되는 거야. 아니 2시간 정도. 그래서 주 40시간 하던 사람을 갑자기 주 14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 적용 제외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용자가 적용 제외자가 된 날이죠. 그 다음에 사망한 경우와 이직한 경우, 퇴사한 날로 보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거를 요 경우로 봅시다. 보험관계가 성립이 소멸된 날이죠. 반대의 경우니까 이것도.
자, 사망한 경우와 이직한 경우에는 당일날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날로 봐요. 쉽게 얘기해서 퇴직을 했다. 그러면 퇴직하는 그 날짜까지는 고용보험에 적용시켜준다라는 거야. 그 다음날부터 상실한다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도 그 날짜까지는, 사망한 날까지는 고용보험에 들어갔다고 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날부터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상실한 것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경우만 다음날이고 나머지는 그 날짜예요. 그 날짜.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과 상실에 대해서 물어볼 때 가끔씩 이거를 이제 사망한 날로 보는 거죠. 그럼 틀린 거예요. 사망한 다음 날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직한 경우에도 이직한 다음 날 상실하는 것으로 봐야 돼요. 요런 것들을 말장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주의해서 보십시오. 자, 우리 교재에 없기 때문에 요건 상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트에다 꼭 적고 제가 자료실에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에 대한 신고. 그래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회사 근로자가 그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라면 입사하게 되면 피보험 자격 신고해야 되겠죠. 취득신고. 그런 것들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고용보험에 있어서만큼은 원수급이니 원청이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고용보험 제대로 들어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급이 그러한 부분들을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직의 확인. 제가 이 초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의 이직은 뭐다?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를 이직이다. 그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뭘 신고해야 돼요? 이직할 때. 상실 신고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상실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야 우리 회사 그만뒀어요 이렇게만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회사를 그만둠으로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인 거죠.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 그 다음에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혹은 받을 수 없느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사유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급여. 이게 나중에 결국은 실업급여액의 결정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얼마의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라는 것들 같이 신고해 주라는 거죠. 그게 이직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그래서 고용센터에 갔다라는 거죠. 고용센터에 가서 자, 나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신고가 안 돼 있어. 회사에서 신고를 안 해서 이직의 신고를. 당신 아직 퇴직 처리가 우리한테 안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에 전화해서 빨리 이직 신고해 주세요. 그래야 나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 이직 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보험 자격의 확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용보험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물론 회사에서 얘기해 주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노동부에 전화해 보거나 혹은 노동부가 아니죠. 고용보험 관리를 하는 게 이제 근로복지공단이니까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거나 혹은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지금 현재 들어있는지 또 과거에는 어느 회사에서 어느 만큼 들어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노동부에서는. 그게 피보험 자격의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 취득을 제한한다. 고용보험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보험 같은 사보험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은 좀 그런가요? 운전자 보험으로 봅시다. 운전자 보험을 A보험사, B보험사, C보험사 이렇게 세 군데 들었다 그러면 세 군데에서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고용보험은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하나 있는데 나가 A 회사도 아니고 B 회사도 아니다. 여기서도 들게 하고 여기서도 들게 해봤자
이중으로 실업급여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중으로 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두 회사를 다니는데 어디에 있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420페이지 나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보수가 많은 회사.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50만 원 주고 여기서는 140만 원 준다. 그럼 당연히 A 회사에서 고용보험 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수가 똑같다. A 회사에서도 150, B 회사에서도 150.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죠. 그럴 때는 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8시간이라고 여기서는 4시간밖에 일한다. 그럼 이 회사에 고용보험을 들라는 거죠. 근데 똑같다. 이것도 6시간, 이것도 6시간이다. 그럼 본인이 들고 싶은 데서 들으면 돼요. 예. 그래서 세 번째는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에서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군데서는 어차피 들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절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초대에 말씀드렸던 직업 안정, 고용 안정이죠.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 그죠? 그래서 고용 안정이라는 것은 회사가 어려울 때 근로자를 해고하고 싶은데 해고하지 않고 계속 이끌어간다든가, 그럼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을 준다든가, 혹은 뭐 취업이 상당히 곤란한 층을 많이 취업을 시켜준다든가, 이러면 이제 뭐 고용 그 지원금을 줘요. 이런 것들이 고용 안정이나 고용 안정 쪽에 속하는 거고요. 직업 능력 개발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을 받을 때 지원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 실시에서 노동부 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예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자겠죠.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실업자겠죠. 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 기회 확대, 직업 능력 개발, 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 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해서, 그러한 그 지원을 해줄 때, 이러한 고용 안정이라든가 직업 능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해줄 때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소기업. 그래서 산업별로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제조업은 500인 이하, 그 다음에 광업부터 시작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는 300인 이하, 그 다음에 도소매와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까지는 200인 이하, 그 밖에 업종은 100인 이하를 우선 지원 대상 기업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대규모 기업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대기업, 중소기업 이렇게 표현할 수 있듯이, 대기업에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주는데 중소기업에 속한 기업들은 훨씬 더 많이 지원해 주겠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게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예, 이거는 예전에는 좀 간략하게 돼 있었는데 여기 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 어쨌든 제조업 500, 그 다음에 그 밖의 업종은 100,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업종 중에서 서비스업이 대부분 300인 이하에 들어가 있는데,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 그것만 서비스업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200인 이하에 들어갔죠.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세요. 예. 그 다음에 고용 안정사업, 고용 창출과 고용 조정에 지원해서, 고용 창출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내면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은 고용 환경을 개선하거나 근무 형태를 변경하거나 해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늘리는 사업주죠. 혹은 줄이지 않거나 늘렸거나 뭐 이런 거죠.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 조정에 지원해서 경기의 변동이라든가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 전환에 대한 필요한 어떠한 훈련이라든가 인력 재배치 이러한 등등등을 실시하면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고용 창출과 고용 지원이 약간은 다른 겁니다. 고용 창출은 말 그대로 일자리를 늘렸을 때 그래서 뭐 일자리 함께하기라든가 그래서 뭐 시간 선택제라든가 시간제 그다음에 교대제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일자리 좀 더 늘렸을 때 지원해 주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회사가 어려울 때 해고하지 않고 유지시켜 준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 유지할 때는 사람 필요 없으니까 생산 현장에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휴직을 시킨다든가 혹은 훈련을 보낸다든가 혹은 배치 전환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영 고용의 촉진해서 자영업이죠. 자영업자에 대한 것도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령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자가 고용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좀 피겠다. 해서 우리 고령자법에서 봤던 고령자 기준 고용률이라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고용해 주면 여러 가지 또 지원 시책을 또 지원금도 주고 조세 감면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 근로자가 고용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지원 시책을 피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 실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그 건설 일용 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건설 현장, A 건설사 현장, B 건설사 현장, C 건설사 현장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일용 근로자들이 일할 텐데 이 A 건설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원들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돼서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용직이 뭐 예를 들어서 심하게는 뭐 1000여 명 근무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몇십 명에서부터 시작해서 몇십 명, 뭐 1, 20명에서 시작해서 몇천 명까지, 몇천 명까지 근무하는 회사도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장도. 그럼 이 근로자들을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거죠. 고용보험 관리를. 그죠? 그랬을 때 이 현장에서 여직원을 하나 채용해서 자, 당신은 이 근로자들 맨날 출근하는지 이것만 확인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줘라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해준다 그러면 정부에서 이 여직원의 인건비를 대부분 지원해줘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대표적인 그런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건설 근로자 고용 안정도 지원해주는 게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 상태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계속적인 고용 기회 부여 등 고용 안정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건 이제 고용 창출, 고용 안정이었다면 고용 촉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고용 촉진. 그래서 고용 촉진은 주로 취업이 좀 어려운 계층,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서 취업이 되면 그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해주고 그 사람을 채용한 회사에도 지원을 해줘요. 예, 그런 것들이 고용 안정 및 취업 촉진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요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직업능력 개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